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둘도 없이 다정한 사람인 양 나를 속인 남편과 신우의 본색을 알고 처절하게 짓밟아준 사연입니다. 사람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내 뒤에서 희희낙낙했을 것들, 어떻게 세상 쓴맛을 보게 해주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만 그 모든 전말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괴롭고 쓸쓸했던 시기였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살면서 제 인생의 부족함이라고는 느껴보지 못했을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불행이 시작된 것은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나시면서부터였습니다. 두 분 결혼 30주년을 맞이하여 신혼 때의 설렘을 되찾겠다며 만면의 미소가 가득해 떠나신 부부만의 여행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늘 셋이서 함께 다녔지 두 분만의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던 분들이 하나뿐인 딸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야 여유롭게 떠난 여행이었죠. 엄마, 아빠, 껌딱지 딸내미 떼어놓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왕이면 한참 어린 동생도 같이 돌아오면 더 좋고. 얘가 정말 별소리를 다 해. 우리 딸 다음에는 정말 엄마 아빠랑 셋이서 같이 가자. 기대감에 상기된 두 분 모습에 괜히 저까지 들떠서 저린 어스레를 떤 것이 엄마 아빠를 보는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날 한시에 두 분이 사고로 떠나시고 하늘 아래 저 혼자 남겨진 듯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친척이 많지 않은 편이었고 말이 먼 친척이지 제게는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갑작스레 온 가족을 잃은 저를 걱정해 주었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의 빈자리까지 채워주기에는 무리였어요. 이제 나를 사랑해 주시던 엄마 아빠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게 매 순간이 괴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셨던 부모님 덕분에 일을 손에서 놓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길 형편은 아니었지만 하던 일마저 놓아버리면 정말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당시 저는 패션 전공을 하고 작게 브랜드를 개업해서 매장 여러 개를 두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매일 출근을 안 해도 성실하게 일해주는 직원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돌아갔겠지만 그렇게나마 세상 속에 잠깐 섞이는 게 제 괴로운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었습니다. 그때 다가온 게 남편이었어요. 저 실례지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저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 상태를 한참 유심히 눈여겨보았는지 자양강장제를 건네는 그 사람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뒤로 같은 일행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역시 제 상태가 괜찮은지 염려 가득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해 미처 제대로 고맙다고 대꾸도 못한 제게 따스한 미소로 인사하고는 이내 같이 온 일행과 사라진 남편이었습니다. 그 인상이 제게 깊게 박혔는지 이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법 자주 저희 매장에 들르는 것이 둘 모두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둘이 당연히 연인이나 부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응대하며 슬쩍 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남매더라고요. 오빠, 뻔날 내 옷만 고르지 말고 오빠가 좋은 옷 입어야 얼른 연애도 하고 장가도 가지. 너 여기 앞에 지나다닐 때 이 옷에서 눈도 못 뗐잖아. 오빠 보기에도 우리 영경이한테 여기 옷이 찰떡같이 어울리더라. 제가 외동이라서 그런가. 보통 오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빠란 여동생들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인간들이라고 욕을 하던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나마 오빠와 사이가 좋은 축인 친구들도 다 아껴서 오빠가 옷 사주겠다고 같이 쇼핑 나서는 자상한 모습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 다 잃고 나니 돈 많은 것도 아무 소용없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것도 배부른 투정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두 분 모두 워낙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제가 가진 대부분의 것들이 다 저희 부모님이 주신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합쳐도 두 분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없더라고요. 유난하다 싶을 정도로 사이좋은 오누이가 부러워 저도 모르게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와중에 그 눈에 띄던 손님이 수줍게 제게 관심을 표하니 저로서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두 사람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절로 갑자기 떠나신 부모님 두 분이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선뜻 승낙의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남편과 시누이 역시 저처럼 부모님 떠나신 이후 서로의 유일한 가족으로 의지하며 지냈다는 말을 듣고 나니 꼭 제 처지와 비슷하게 느껴져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둘만 만나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시누이와 함께 나와서 차도 한잔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 스미듯 그들 오누이와도 가까워지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마음 역시 커졌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못해드린 게 참 많아요. 동생은 저보다도 더 어렸는데도 힘든 거 묵묵히 참고 아픈 부모님께도 참 잘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우리 영경이한테 참 미안하고 고맙고 모자란 오빠도 하나 남은 거 가족이라고 저렇게 위해주는데 제가 더 잘해야죠. 사람 좋은 미소로 웃으며 아픈 자기 얘기를 담담하게 꺼내는 그 사람을 보고 저도 부모님 떠나신 이후 처음으로 제 입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잃게 되었는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막상 제 입으로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돌처럼 얹혀있는 듯한 답답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술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저도 모르게 저 그간 힘들었던 얘기며 부모님 돌아가시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다며 부끄럽게도 엉엉 울며 그 사람에게 기댔습니다. 그간 살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었나 봐. 처음부터 정민 씨가 남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게 운명인 건가 봐. 부모님의 오랜 투병으로 남겨진 것도 없어 힘든 시간을 여동생까지 챙겨가며 어렵게 지내와 놓고 한 점 원망도 없이 그걸 나를 만나기 위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었던 일이라 예쁘게 말해주는 그 사람이 참 고마웠습니다. 힘든 시기에 이렇게 심성궂고 제 사람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 준 것이 갑작스레 떠난 부모님이 제 걱정에 보내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차피 양가의 결혼을 허락받을 만한 어른들이 살아계시는 것도 아니어서인지 마음을 먹은 이후에는 간소하게 과정을 줄여 결혼까지 이루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유일한 가족인 시누이는 저희 결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뛸 듯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오빠가 재우 보자고 자꾸 끌고 가기는 하는데 갈 때마다 언니한테서 눈을 못 떼잖아요. 나는 진작 눈치를 챘지. 우리 오빠가 저렇게 심성 비단결이고 진국인데 다 큰 여동생 챙겨야 한다고 멀쩡한 사람이 연애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아세요? 우리 언니가 정말 구세주다, 구세주. 이제야 자기의 가장 큰 근심이 사라졌다며 환영한다며 제 두 손을 꼭 잡고 신이 나서 말하는 시누이에게도 정말 고마웠어요. 처음 저희 결혼 소식 전했을 때는 주변 지인들은 다소 걱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 떠나시고 워낙 제 상태가 좋지 않기도 했고 이럴 때마다 주변에 불순한 목적으로 사람이 꼬이기 쉽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상대 역시 저와 사정이 비슷하고 또 하나 있는 여동생을 다정하게 챙기는 오빠라는 점에서 남편을 다시 봐주는 일이 많았어요. 우리 오빠는 차라리 남의 집 아들이었으면 싶을 때가 더 많은데 네 남편 정말 사람이 대단하기는 하다.
살은 담아 같이 쇼핑 다니는 남매는 내가 진짜 듣도 보도 못했다. 여동생만 끔찍하게 챙기고 제게 하는 건 그보다 덜했으면 친구들도 뜯어말렸을 텐데 남편이 얼마나 서글서글 제게 자상하게 잘하는지는 이미 친구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싶어서 연애할 때 잠깐 여자한테 바짝 잘하는 놈들이야 많지. 그런데 여동생이 인정하는 남자면 그건 진짜인 거야. 원래 가족들 앞에서는 본성 나온다잖아.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남편이 눈에 들어온 거였으니 사람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끔찍하게 위해주는 오빠한테 아내가 생기는 거면 신우이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를 마치 친언니처럼 여기고 애교 있게 다가오는 신우이를 보면 정말 나를 새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 고마웠습니다. 그들이 가족 잃고 텅 비었던 제 마음을 채워주었으니 저도 그 마음에 늘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저 역시 제게 새로운 자매가 생겼다는 생각으로 신우이를 살뜰히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우이처럼 타고나길 애교 있는 성격은 아닌지라 언니 하며 안기는 신우이 부침성에 조금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신우이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큰 복이라 여기며 저도 맞춰주려고 노력했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사이좋은 저희 모습 보고 흐뭇해할 때마다 저도 기뻐서 더 그랬고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이렇게 잘 지내는 것 보니까 정말 내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여보가 속이 깊어서 내 동생한테까지 이렇게 잘해주는 거 내가 항상 고마워. 고마워하려면 내가 더 고마워해야지. 그때 당신이랑 아가씨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하면 나한테는 당신이랑 아가씨가 귀인이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상하고 나밖에 모르는 남편에 세상에서 우리 오빠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며 저를 따르는 애교 많은 신우이. 부모님 떠나시고 저한테 이렇게 좋은 날들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절망적이었던 저를 떠올려 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패션 관련 일이다 보니 자연히 시장 조사를 위해 쇼핑을 가는 일이 많았고 그럴 때 신우이와도 자주 동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짐이 많아 좀 도와달라는 제 말에 흔쾌히 따라 나서는 신우이였지만 나설 때마다 제 오빠가 그랬듯이 신우이에게 어울리는 옷 골라 선물하는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곤 했습니다. 언니, 저번에 사준 옷도 아직 택도 못했어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다 해주면 언니는 어디다 돈 써요? 아가씨, 저 그 정도 능력은 있어요. 내가 정말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입어봐요. 미안해서 그러죠. 나는 언니한테 좋은 것도 잘 못해주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제 쪽이 훨씬 여유가 있으니 해줄 수 있는 것도 제 쪽에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이제 내 가족이고 제가 다른데 돈 쓸 데가 있는 것도 아니니 인색하게 굴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제가 해주는 만큼 돌려줄 수 없는 걸 늘 미안해하는 신우이였어요. 여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것들 고마워할 줄 알고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예쁘잖아요. 제 나름의 애정 표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신우이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여보, 이것 좀 먹어봐. 당신이 먼 데까지 나 디저트 사주려고 다녀온 거야? 나 정말 괜찮다니까? 당신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내가 더 기분이 좋아서 그래. 얼른 먹어봐. 경제적 능력은 저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제가 먹고 싶어 한 거라면 열과 성을 다해 꼭 구해오고야마는 남편의 예쁜 마음 역시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죠. 대단한 재산보다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이런 기분이었지. 부모님 떠나신 이후 잊었던 행복을 되찾아준 남편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제 시장 조사를 빙자해 신우이 선물을 사주려고 함께 백화점 나들이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임박했다는데 그 자리에 우리 아가씨가 누구보다 예뻤으면 싶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제게 도움이 되겠다고 열심히 돌아보자며 의욕적으로 나서는 신우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초반에야 남편이 껴서 셋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친한 친구처럼 저희 둘만 함께 외출하는 경우도 잦았어요. 남편이 아니라 저희 둘을 자매로 착각하고 응대하는 직원들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건 역시 저희 돈독한 사이를 증명하는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맞지? 이정민 맞구나. 예, 정말 오랜만이다. 제가 사주는 간식 신나게 먹던 신우이가 급하게 화장실로 가고 쇼핑하느라 지친 다리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누가 아른 체를 했습니다. 지금은 소식이 끊긴 지 몇 년이 되긴 했지만 고등학생 때는 꽤 가깝게 지내던 친구여서 저도 금방 알아봤어요. 너 해외 지사 나갔다는 소식 들었는데 귀국했구나. 아, 이게 얼마만이야? 이번에 아주 들어왔어. 안 그래도 네 소식 궁금했는데 아무리 봐도 너 맞는 것 같아서. 제 지난 몇 년간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여정은 알 길이 없는 외국 생활을 마치고 갓 귀국한 친구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로 근황을 주고받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친구였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귀국했으면 결혼식도 직접 보는 건데 우리 여고 때가 어제 같은데 네가 벌써 유부녀라니. 그러게 말이야. 시간 참 빠르지? 아, 오늘 여기도 신우이랑 같이 왔어. 어? 신우이라는 말에 반갑게 대화하던 친구가 갑자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우이는 급히 화장실로 뛰어가느라 못 봤겠지만 저한테 다가온 친구는 신우이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저희를 자매나 친구로 착각하는 이들도 많으니 보통의 신우이보다 훨씬 가까워 보이는 저희 사이에 친구도 놀랐겠거니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닌데. 분명히 외동이라고 그랬는데?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뚱딴지 같은 말이 튀어나오자 저도 모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되물었어요. 저희 남편과 신우이, 오누이 사이가 얼마나 유난스러울 정도로 우애가 깊은데 외동이라니 참 뜬금없다 싶었죠. 하지만 답하는 친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실은 너보다 그 여자 얼굴 먼저 알아보고 다가온 거였거든. 그 여자 맞는데? 어떻게 사이인 줄은 몰라도 신우이를 대하는 친구 태도가 그리 호의적이지 못한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어디 가서 나쁜 소리 듣고 다닐 사람은 아닌데 얘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같이 고생하는데도 자기는 외동이라 이런 거 해본 적 없다면서 늘 그렇게 밉살스럽게 쏙쏙 빠져나갔거든. 내가 사람 얼굴은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 점점 신우이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 저도 모르게 자리가 불편해지더라고요. 이제 곧 신우이 돌아올 때도 됐는데 괜한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술술 일어나려는데 친구가 저를 다급히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얘, 너 결혼 사진 좀 보자. 그래도 친구가 시집을 갔다는데 신랑 얼굴은 한번 봐야지. 다소 당황스럽기는 해도 못할 만한 부탁도 아닌 것 같아 사진 빨리 보여주고 자리를 파할 생각에 저희 결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사랑하는 남편과 그 유일한 혈육도 함께 화사하게 웃고 있었어요. 남은 가족이 신우이 하나뿐이다 보니 휑한 가족 사진이었지만 제게는 꽉 찬 듯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자마자 친구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확실해? 이 사람이 네 남편이라고? 도대체 왜 그러는데? 몇 번을 재차 제 남편이 맞냐고 사진이 뚫어지도록 확인하는 친구 모습을 보니 이제는 당황을 넘어 불쾌감까지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다소 짜증을 담아 물었더니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답변이 튀어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여자가 정말로 네 신우이라고? 정민아, 이 여자
네 남편 전 애인이야. 분명히 한국말로 말하고 있는데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친구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입만 벌린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뻐끔거리다 토해내듯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너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살면서 이렇게 복잡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몇 년 못 본 사이에 어디 잘못되기라도 했나? 무슨 그런 기도 안 막히는 소리를 다 하나? 갑자기 나타나서는 제 속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친구에게 화까지 나기 시작했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제 양어깨를 꼭 붙잡고는 저를 더욱 기겁하게 하는 소리를 뱉는 친구였습니다. 내 입으로 내뱉으면서도 내가 기가 차는데 너 안 믿기는 건 알겠는데 내가 모르면 몰랐지. 봐놓고 어떻게 모른 척 그냥 지나가. 틀림없어. 신랑 이름이 내가 알던 이름이랑 달라서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얼굴 보니 맞네. 네 남편 나랑 같은 대학 동기야. 졸업은 안 했어도 같이 수업도 들은 사람을 내가 잊어버리겠어? 남편이 채 졸업하지 못했다던 대학 역시 친구가 졸업한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 내 남편, 내 슈누이야 맞지 않는 말에 혼란스러운데도 꼭 물에 빠진 사람 내가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느껴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저를 붙들고 있는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 더 미칠 지경이었어요. 안 되겠다. 너 당장 따라와. 신우이가 금방 화장실에서 나오면 나를 찾을 텐데 대충 전화로 둘러대고 따라오라고 우악스럽게 저를 끌고 가는 친구의 기세에 밀려 갑자기 매장에 급한 일이 생겨 들어가 봐야겠다며 허둥지둥 메시지를 남기고는 반쯤 어리 빠져 친구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곳은 친구가 귀국해 새로 자리 잡은 집이었습니다. 아직 이삿짐 정리도 덜 끝나서 어수선한 곳을 이곳저곳 뒤집더니 마침내 찾았다는 표정으로 제게 사진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래, 여기 있네. 분명히 그 둘 맞아. 20대 초반 앳된 얼굴의 친구 옆으로. 역시 지금보다 한참 앳된 얼굴이기는 했지만 분명 알고 있는 얼굴 둘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저와 매일 얼굴 맞대고 사는 내 남편과 친자매처럼 구는 신우이가 서로 부둥켜 안듯 붙어있는 꼴을 말입니다. 당연히 친구의 착각일 거라고 불안하게 요동치는 심장을 달래며 친구 집까지 끌려왔는데 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맞는 말일까봐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 둘, 우리 동기 사이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난 떠는 커플이었어. 장재민이, 얘 그때 이름이 장재민이었거든?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남편 맞지? 아니, 어떡해. 여자애는 그때 대학생은 아니고 어디 사무실에서 일했댔나? 그랬던 것 같은데? 과에서 공금으로 술 마실 일 있으면 꼭 그렇게 우리 과 학생도 아닌 지 여자친구까지 데려와서 공짜 술을 먹이면서 대학생이랍시고 더럽게 거들먹거리더라고. 그걸 또 여자친구라는 애는 대학생이랑 사귄다고 아주 대단한 인간이라도 보듯이 떠받들고. 사진을 들고 충격과 배신감에 덜덜 떠는 저를 보고 안쓰러운 듯 설명을 이어가는 친구였습니다. 어지간히 나서길 좋아했거든. 학생애니 뭐니 기웃거리다가 공금횡령한 거 딱 걸려서 학교 관둘 때도 안 좋게 그만뒀어. 아마 신문에 기사도 났을걸? 동기들이 하나같이 그놈 그거 그럴 줄 알았다며 밥벌이나 제대로 하고 사나했는데 그러고 아무 소식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신분 세탁하고 살았을 줄이야.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정말 어찌 흘러갔을지 모르니 엎드려 감사 인사를 해도 모자라겠지만 그때는 너무 충격이 큰 나머지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허둥지둥 가봐야겠다고 일어서는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당부했습니다. 정민아, 분명 내가 도울 일 있을 거야. 마음 추스르기 쉽지 않겠지만 네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 연락 줘. 꼭 연락 줘야 한다. 친구 집을 나왔지만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라 믿었던 곳에는 나를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뒤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뒤통수 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악마 같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정말 친구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그리 많다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했지만 남편 혼자면 모를까. 그 곁에 여자친구라는 신우이의 얼굴까지 판에 박은 듯 똑같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결국 갑자기 회사 직원이 급하게 상을 당해서 밤을 새야 할 것 같다고 핑계를 대고 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호텔에 숙박을 잡았습니다. 폭풍같이 휘몰아치던 충격적 진실을 접하고 내내 정신을 못 차리다가 비로소 혼자가 되자 조금씩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확인해야 한다. 정말 내 앞에 최악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 한들 한번 잔잔한 호수에 돌이 던져진 이상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끝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한 번도 제가 이런 곳을 찾게 될 줄은 몰랐던 사람 뒤를 캔다는 심부름 센터에 제 발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각이 나오네. 이거 꾼이에요, 꾼.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제대로 캐내려면 쉽지 않겠는데요? 대략적인 설명만으로도 짐작이 간다는 직원의 태도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일수록 흔적을 안 남겨 일이 어렵다는 말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시한 금액에 웃돈까지 얹어주었더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시고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아주 바닥까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돈이 좋다는 걸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지금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돈뿐이라 생각하니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영경이랑 같이 온천이라도 다녀올까? 그래, 언니. 언니 요새 일이 너무 많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여느 때처럼 제게 세상 살갑게 대하는 남편과 시누이였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라. 그들을 그리 부르는 것조차 역겹게 느껴졌어요. 저리 사이좋은 오누이 행세를 하면서 내 뒤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를 하며 서로 애틋해 했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많은 저를 멍청하다 비웃으며 내 돈 빼앗아 이혼하고 둘이 같이 살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겠죠? 그 생각을 하면 역해서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저들 같은 타고난 범죄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자꾸만 내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심부름센터의 결과를 손에 받아들었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도 결과는 예상보다도 더 참담했습니다. 둘 다 아주 작정하고 신원을 싹 갈아버렸네. 개면만 3번을 했더라니까요. 문제는 대학 시절 공검행령 이후로도 이들의 사기 및 범죄 행각은 그치지 않았더군요. 언변이 번지를 한 남편 쪽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환심을 사면 격리 경력이 있었던 시누이 쪽에서 돈을 빼돌릴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식의 수법이 반복되었어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니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둘이 모두 사기죄로 실형까지 산 진짜 범죄자였던 겁니다. 첫 실형 선고 이후 첫 계명이 이루어졌고 비슷한 범죄와 계명이 반복되며 본래의 그들을 기억하는 이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저희 결혼식 남편 쪽 하객들은 남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하객 알바들이었고 제가 그들의 실체를 아는 진짜 지인은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어요. 처음에 우연인 척 부모님을 잃고 힘들어하는 제게 위로하는 척 다가온 건 역시 철저히 돈 뜯을 물줄을 물색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 누구도 진심으로 나를 위해줄 리 없다고 절망하던 지치고 외로웠던 저를 그저 돈으로만 막막한 상황에 사람 하나 기만해 재산을 뜯어 저들끼리 행복하게 살 생각에 추악한 마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들의 애정이 달았던 만큼 분노는 더욱 거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답니까?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 신분을 신우이라 속이고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버젓이 결혼하는 꼴을 눈 하나 깜짝 않고 곁에서 지켜본 여자가 너무 소름 끼쳤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같이 살던 남자가 결혼 생활하는 꼴을 지척해서 함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절박한 사람을 기어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한 그 악마 같은 것들한테 당연히 되갚아줘야 한다는 생각도 강했지만 여기서 더 오래 엮였다가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생각하니 섬뜩했습니다. 끝장을 보는 건 예정된 결말이었지만 가능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들의 가면을 벗겨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게 더럽게 살아오면서 그간 어지간히도 적을 많이 만들어둔 것이 제게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밥 먹듯 신분을 갈아치운 탓에 피해를 입고도 그들 행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꽤 있었고 당연히 사기당한 돈도 찾지 못했을 테죠. 적의 적은 저의 동지가 되어줄 터였습니다. 언니, 여기 너무 좋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이야? 여기 진짜 비쌀 것 같은데? 요새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가씨랑 당신이랑 얼굴 보기도 힘들었잖아. 셋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래. 한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준비를 하던 제가 오랜만에 좋은 데서 좋은 시간 보내자고 먼저 고급 레스토랑으로 이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오가는 말 속에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고급 양복 차림의 손님들을 응대하던 레스토랑 오너가 큰 소리로 남편에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너 장재민이 맞지? 아, 예? 장재민이 맞네. 옆에 분도 낯이 익은데. 장재민? 장재민이 누구야? 글쎄, 나도 모르지.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잘못 보긴 무슨, 너 장재민이 맞잖아. 아니라는데 정말 왜 이러세요? 여기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제 앞에서는 항상 생글생글 웃는 낯으로 착한 행세를 하던 신우였는데 너무 황당해 그럴 정신도 없었는지 날카롭게 앞을 막아서며 제 시야를 차단하려 하더군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감춘 남편놈의 본명까지 들먹이며 공들인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두 인간 모두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모든 상황은 처음부터 제가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추악한 두 인간을 어찌할지 결정한 이후 이 모든 사실을 처음 알게 해준 제게는 평생의 은인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의 일부를 공유하자 마치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 주었어요. 그런 인간 절대로 곱게 끝내주면 안 되지. 걱정하지 마. 워낙 학교 다닐 때 여기저기 분탕치고 다녀서 도와준다는 친구들 꽤 있을 거야. 그중 하나가 저 레스토랑 오너로 남편의 학생의 공금 횡령 수습하느라 진땀을 뺀 학생의 임원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그 인간한테 되갚아줄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제 계획에 동참해 주었어요. 도망치듯 저까지 억지로 끌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그들 낯의 초조함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재수없는 우연은 거기서 끝일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 후로 저와 함께 외출할 때 몇 번이나 제 아내는 모를 이름을 부르며 예전의 인연들이 나타났어요. 그때마다 혼비백산해서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그들 꼴을 보며 그리 쓰레기같이 사니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도망이나 치는 저급한 인생을 사는 거라 속으로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요즘 당신이랑 아가씨 진짜 이상한 거 알아? 아니, 요새 정말 마가 꼈나.
웬 사이비 같은 인간들이 자꾸 달라붙는지 모르겠네. 초범도 아니고 여러 사기쳐서 감옥까지 갔다 온 것들인데 본래라면 철저한 계획하에 제가 미처 손도 쓰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범행을 실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꾸만 저들의 원래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나타나니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었겠죠. 제가 노린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저들이 신분까지 갈아치우고 의도적으로 검은 목적을 가지고 제게 접근했어도 아직 제가 실제로 당한 피해 사실이 없었어요. 저를 기만하고 결혼한 데에 대한 걸 유책으로 삼아 이혼을 할 수 있을지언정 감히 나를 해하려고 한 것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러다 그렇게 공들인 제 재산에는 손도 못 대보고 철수하게 생겼는데 철저히 저를 속여 넘기던 것들이 마음이 급해지자 행동이 경솔해졌습니다. 저 몰래 제 인감을 뒤지고 불법적인 경로로 제 계좌나 펀드 등에 접근하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제 개인정보와 재산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은 날, 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장재민이! 이 새끼 나와! 내가 이 사기꾼 오늘 끝장을 볼 거야. 당신들 뭐야? 이거 못나? 너 같으면 놓겠어? 내 돈 어쨌어? 내 돈 내놔 이 사기꾼들아! 일부러 시누이까지 집에 불러놓고는 술이 예약해놨다며 자연스럽게 그 사기꾼들한테 피해본 분들에게 제 손으로 친히 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를 갈고 지낸 묵은 세월이 긴 만큼 원한도 깊었던 피해자들이 정말 때려 죽일 기세로 그들을 쥐잡듯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온몸을 두들겨 맞고 머리털을 죄에 뜯기는 와중에도 제가 구해줄 것처럼 허우적 손을 뻗는 둘이었습니다. 여보, 이 미친 사람들 좀 떼어내줘. 언니, 도와줘요. 어머, 이걸 어쩌나?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경찰은 안 돼. 천연덕스럽게 경찰을 찾는 저를 보고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저것들이 오면 저것들을 잡지. 돈 빼앗기고 절박한 피해자들을 잡겠어요? 여보, 아가씨, 저 사람들 정말 몰라? 그러고 보니 요새 장재민이라는 이름 자주 듣네. 이 정도면 우연이라기엔 과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정말로 모르는 일이야. 당신 나 못 믿어? 믿어주세요, 언니.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끝까지 자기를 믿어달라는 그 둘 곁으로 다가가 여느 때보다도 고소해 주겠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니들 같은 걸 믿겠어? 뭐? 그간 본성 감추고 사느라 참 고생스러웠겠어, 장영준 씨. 아, 원래는 장재민이라고 했던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저를 보는 그것들 표정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았다는 듯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줄 알고 희희낙낙했을 것들이 정말로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건 저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니들만 나를 속여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남들 사기쳐서 먹고 산다는 것들이 멍청하게 눈치도 못 채더라? 여보. 언니! 더럽게 붙어먹었던 사기꾼들 주제에 누굴 더러 여보 언니 소리야? 이 버러지 같은 것들! 그렇게 분노에 찬 일가를 날리고는 이날만을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해온 이혼소장을 두들겨 맞아 엉망으로 본 그놈 면상에다 집어던졌습니다. 이제 곧 결실을 보리라 믿었던 먹잇감이 오히려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제 재산에 손도 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걸 안 그것들이 미친 것처럼 아우성을 쳐댔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언니! 저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야! 그렇게 잘해준 가족인 우리 말을 믿어야지. 지금 저 인간들, 저 미친 인간들 말을 믿는 거야?
너도 참 비대단하다. 돈 몇 푼에 같이 사는 남자 팔아먹고 내 앞에서 아양 떤 거 생각하면 범죄도 참 아무나 저지르는 건 아니야? 그렇지 않니? 한껏 조롱하는 저를 보며 그들 낯짝에 분노의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렇다고 제까지 것들이 이제 와서 뭘 어쩔 건데요? 그럼 그동안 니들 실체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다 우연히 그런 줄 알았니? 니들 지금껏 그렇게 쥐새끼처럼 잘 빠져나갔는데 피해자들이 니들 새 신분 어떻게 알고 집까지 찾아왔겠어?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이 저로부터 비롯된 것을 이제야 알고 악귀처럼 그들이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뒤통수를 쳐!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더러운 사기꾼 주제에 누가 누구 뒤통수를 쳤다는 거야? 내가 니들 지옥까지 떨어져서 비참하게 빌빌기며 사는 꼴 끝까지 아주 시원하게 비웃으면서 지켜볼 거야. 피해자들이 원 없이 화풀이할 시간이 끝나면 저 더러운 것들 곧장 내 앞에서 치우려고 진작 경찰에 신고해둔 저였어요. 마지막까지 바락바락 악을 쓰며 경찰에 연행되는 것들 낯짝에 시원하게 침을 뱉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구치소에 갇힌 후에도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저 못 믿을 놈이 제 편일 줄 알았든지 저놈한테 찰싹 달라붙은 신우이란 여자였으나 그것도 동물원 원숭이 보듯 저들과 악연이 있던 이들이 고소해하며 차례로 그 꼴을 구경오자 수치심과 자괴감에 낯짝도 들지 못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 주소와 연락처 알아내 그 통쾌한 소식을 친히 전한 것은 저였어요. 야, 고개 들어! 사기 더럽게 치고 다녀서 뻔뻔한 줄 알았더니 꼴에 창피한 줄은 아나 봐. 벌레만도 못한 것들 이번에 감방 가면 평생 거기서 썩으면서 기어 나올 생각 봐. 죄 저질러 감방까지 갔어도 이렇게 다들 죽어라 저주하며 욕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도망갈 곳도 없이 맞닥뜨리는 게 처음이었겠죠. 지들이 한 짓이 있는데도 견딜 수 없는 모욕이라도 당한 듯 괴로워하는 꼴이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죄 짓고 살라고 했어요? 돈 뜯어간 놈 정확한 신원을 확인했으니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이혼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사기 결혼에 개인정보법 위반 등 걸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다 걸어서 송사를 시작했고요. 미천 다 드러난 그 더러운 사기꾼들이 빠져나갈 구멍 같은 건 없었어요. 그들의 판결이 내려지던 날은 저도 다른 피해자들처럼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제 눈으로 직접 지켜보기 위해 법원에 나섰습니다. 결국 결코 짧지 않은 실형을 받고 교도소의 수감이 확장되자 한때 제 신우이라 불렸던 여자가 이성을 잃고 그놈을 쥐어뜯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고생 다 끝났다며. 이 평생 나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겠다더니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감옥 다시 못 가. 그 꼴을 또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다 너 때문이야. 내 인생 망가진 거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감방도 막지 못한 사랑인 줄 알았더니 결국 이렇게 초라하게 끝날 관계였더군요. 마지막까지 그 여자 손톱에 낯짝을 다 긁힌 놈이 놈의 처참한 결말을 속 시원히 웃으며 지켜보던 저를 발견하고 달려들다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야, 내가 나 이렇게 만든 너 가만둘 것 같아? 나 출소하면 너부터 찾아갈 테니까. 나 말고도 니놈 낯짝 보고 싶다는 사람들 많은데 나까지 순서가 오겠어? 뭐? 멍청하게 얼빠진 표정으로 되묻는 놈이 제 뒤에 앉아 놈을 잡아먹을 듯 쳐다보는 나이든 부부를 그제야 보고는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 때려 죽일 놈. 키워준 부모 모른 척하고 내 놈만 호의호식하려고 들어? 이 천하의 불효자 같은 이라고. 너 출사하며 우리가 그간 키워준 값은 아주 톡톡히 다 받아낼 테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 마. 니놈 신은 이제 우리도 다 아니까.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놈이었습니다. 세상 무서운 거 없어서 그렇게 쓰레기처럼 사는 줄 알았더니 저런 놈한테도 두려운 건 있었나 보네요. 놈의 뒷조사를 하다가 놈 부모가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부모님 모시느라 고생하다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도 다 사기였죠. 심지어 그 부모라는 인간들 역시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었습니다. 전과가 아주 화려하대요. 사기에 폭행에 둘 다 부모 노릇은커녕 하나 있는 아들놈 걸핏하면 두들겨 그 동네 어르신들이 아주 혀를 차더라고. 결국 고등학교 때 가출하고 연을 끊었다는데 그때 벌써 제 아버지보다도 훌쩍 컸는데도 부모 앞에서 쪽도 못 쓰는 게 트라우마라고 하나? 여튼 어릴 때부터 학대받은 기억이 있어서 제 부모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모양이더라고요. 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더할 나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너무 나쁜 걸까요? 더럽게 막 살았으니 말년에 지지리 공상으로 살면서 비참한 꼴로 지내고 있었는데 자기들 책임지지 않고 도망간 아들로 원망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은혜 좀 모르는 새끼. 내가 그때 어디 도망 못 가게 양다리를 다 분질러 버렸어야 했는데 제 부모도 못 찾으라고 꼭꼭 숨어. 잡히기만 해봐. 내 그 싸가지 없는 놈의 포르장머리를 고쳐놓을 테니까. 남버릇 고칠 주제가 못 되는 인간들이었지만 그 자식 새끼가 멀쩡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 더러운 범죄자한테는 딱 저런 수준의 인간들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알려준 그들 천박하게 화내는 녹음 파일 듣고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놈 출소 이후의 일은 저들이 잘 맡아주겠거니 싶었습니다. 제 부모 낯 확인하자마자 마치 학대당하던 시절로 퇴행이라도 한 듯 정신이 나가서 사시나무처럼 벌벌 떠는 그놈 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더는 맺힌 것이 남지 않을 정도로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순간 허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지금 그들은 가중처벌로 아직 복역 중이고요. 면회를 빙자해 그 부모라는 인간들이 도망갈 생각 말라며 여전히 아들놈 피를 말리는 모양입니다. 그놈 팔아먹을 생각 만만한 사채업자들과 아직 돈 못 받은 피해자들도 주기적으로 찾아와 들들 볶이고 있으니 출소 후의 인생도 참 고단할 터였어요. 심부름센터 통해 전해들은 그놈 근황은 신경쇠약이라도 걸렸는지 안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풍채가 제법 좋은 편이었는데 살이 많이 내린 사진에 밖에 나가면 이제 몰라보고 지나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았으니 그 후로 제게 되갚아주겠다느니 감히 그따위 소리 짓거리지도 못하고 죽은도 지내고 있지만 이왕이면 안전한 곳이 좋으니 보안 좋은 고급 저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인생 구제해 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그 친구와도 가깝게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사례라며 손살에 치는 것을 이것도 못해주면 내가 평생 마음에 맺힐 것 같다고 사례도 든든하게 했습니다.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으려고 험한 것들 한꺼번에 싹 네 인생에서 치워버린 거야. 저도 동의해요. 저놈 저렇게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후에 제 마음도 많이 편해졌고요. 부모님이 주신 것들 잘 지키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사람들 곁에 두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걱정은 이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기막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려요.